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두 번째 교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창업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차별 구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자, 국가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창업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설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지원 체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선 시간에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모두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구간들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첫 번째의 구성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혹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 혹은 컨설팅 프로그램, 행사 같은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주쿨 프로그램 혹은 각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혹은 MVP 정도를 구축을 해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관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혹은 제품을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들도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구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창업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나 아직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아직 실질적 창업을 하지 않은 구간들을 우리가 예비 창업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시제품 개발 혹은 전문적인 멘토링 시스템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실제 첫 번째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들을 우리가 초기 창업 기업이다라고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초기 창업 지원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초기 창업 패키지나 혹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제품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금들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이후 그리고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을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혹은 팁스 프로그램 혹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판로 개척이나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지원에 대한 주요 사업 분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창업 사업화, 그리고 창업 교육, 그리고 행사 및 네트워크, 그리고 조사 연구, 그리고 창업 인프라 확보, 그리고 해외 진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며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될지 혹은 어디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등등 혹은 우리와 협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혹은 팀원들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행사와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다든지 혹은 기업과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필요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 혹은 충원을 하기 위한 고용을 위한 인재 확보 등등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또 지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중앙부처나 혹은 창업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형태를 통해 지원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유관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해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나 해외 판로를 확보를 하기 위한 지원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재 준비 형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사업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지원 분야를 확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을 먼저 확보를 할 것이냐, 자금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냐, 혹은 마케팅이나 판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원의 용도를 살펴보면 이런 운전 자금, 즉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혹은 시설 자금도 있죠. 그래서 공장을 구축하거나 혹은 어떤 시설들을 구비한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 즉 아이템을 더 고도화하거나 아이템을 다각화하기 위한 자금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것인지 등등등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혹은 기간 그리고 지원의 여부 등등등을 확인하시고 본 과정들을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정책 자금, 이 지원 자금들의 큰 카테고리를 다시 나눠 보면 그게 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지원 자금,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 자금, 세 번째는 융자 자금,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자금의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창업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큰 카테고리인 창업지원자금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고요. 이 창업을 지원해주는 이 정책 자금 내에서 이 네 가지의 파트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창업을 지원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원이 되는 자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혹은 아이템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자금들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로부터 우리가 융자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 그리고 투자를 통한 또 운영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기획되어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창업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의 자금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초기 구간, 사실은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생존하기 쉽지 않은 초기 구간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자금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지원과 출연 자금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이 중앙부처, 그래서 총 14개의 중앙부처에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창업을 가장 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창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창업 자금과 혹은 융자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과 같은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의 창업 지원들을 현재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테크노파크라는 유관기관들도 있고요. 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창업 지원들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융자자금 같은 프로그램들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증의 절차를 진행해주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관이라는 두 개의 기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원, 그리고 출연, 그리고 융자, 투자 프로그램 중에서 지원과 출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관기관들 혹은 중앙부처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융자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증을 받거나 혹은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함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당연히 대출을 받는다라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업기업에 한해서는 이런 국가의 보증 시스템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이런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주 저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획득할 수 있음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지원을 하는 목적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아까 일반 창업의 형태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그게 두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은 당연히 본 기업에 신청한 기업의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그 기술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주고 이 보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 사업성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융자 자금들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필요한 자금들을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두 가지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출연하는 모태펀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펀드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목적성 펀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 창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성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펀드는 전문 투자 회사들이 획득을 해서 이 목적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청년들, 즉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그 목적성 펀드를 쓰는 구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음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투자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라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사를 통해서 먼저 선 투자를 받고요. 그 외에 이제 기업이 필요한 자금들, 그래서 R&D 자금이나 혹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연계가 되면서 투자,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 그리고 마케팅 지원 등과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형성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검색하게 되면 더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투자 유치를 위한 방법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혜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크게 창업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은 정책 자금의 형태로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첫 번째인 지원 자금, 그리고 출연 자금, 그리고 융자 자금, 투자 자금의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창업기업은 이 모든 자금들에 대한 접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요한, 각 구간별 필요한 자금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